대표님 왜 이들이 잘못이 없단 말입니까? 이들은 간부급들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계급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계엄 때서 이제 군인들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그 상황에서 반란군을 선택한 겁니다. 반란군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공화국의 적들입니다. 명령이란 말 뒤에 숨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용서하려고 이런 걸 쓰시는 겁니까?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님은.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눈빛이 슬펐니 말았느니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들은 명백히 반란을 선택한 겁니다. 성공했으면 다들 1계급 특진을 했을 거고 세금으로 달달한 월급 수령하며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반란군들입니다. 용선이 많이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설픈 용서가 항상 화를 부릅니다. 내 형제 자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관련자가 없으니 신간 편하게 이런 주장한다고 비판하면 할 말 없겠지만 전두환 이를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용서하니 계속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글을 남긴 동명이인이 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재명의 글은 뭐였느냐? 이런 글이었어요. 그대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투입된 계엄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12월 9일이네요. 자, 유가족 협의회 대표. 자기가 마이크 잡고 스스로 자기를 소개한 이 이름 석자. 저는 이걸 받고 놀랐는데. 이게 당원번호하고는 가려져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근데 여기 보면은 맹자의 글이 똑같죠? 여기랑 패폭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유가족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만약에 한다. 이게 가당차는 말입니까? 자기의 정치성이 치우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가족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맞다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와, 정말 믿기 힘듭니다. 진실규명을 하면 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오늘 그리고 MBC 방송사고 원본 보셨던 그 암호가 드디어 해독이 됐습니다. 거기서 드러난 진실은 정말 두렵기까지 한 진실이 드러났는데 먼저 그 전에 또 충격적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밝히기도 무서운 일들인데 나중에 해독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다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기 전에 먼저 유가족 이 협의회가 지금 엄청난 상황에 있습니다. 엄청난 상황에 있는데 이걸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가족 협의회의 동향에 따라서 이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의 진실 규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지금 신원이 확인이 다 안 됐습니다. 신원이. 여기 방금 조금 전 뉴스에 따르면은 제주항공 희생자 179명이 모두 수습은 된 걸로 이미 어제 정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164명의 시신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15명의 신원이 확인이 안 됐다. 즉 신원 미상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신원 미상 인원에 관련된 둘러싼 이 갈등 관계를 보면서 유가족들의 지금 방향을 보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유가족의 행동을 좀 보면 좀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그거부터 볼 텐데 이분은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아니고 뭐 부대표쯤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권한의 목소리를 내는 거를 좀 짧게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진지하게 사건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추모, 진지한 추모의 의미라면 진지한 사건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많은 걸 기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이 유가족들이 왕관을 쓰잖아요.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왕관을 쓰기 시작하는 게 효순이 미수리 사건 때부터입니다. 세월호도 아니에요. 노무현 2002년도부터 이상하게 조선족 지문 안 찍을 때부터 입국자 그리고 이상한 유입이 많이 됐을 때부터 광우병 선동도 생기고 이미 선동으로 다 밝혀졌는데도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정기적으로 일어나죠. 정기적으로. 가끔 뭐 10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게 떼창이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를 알기 시작한 지금은 이제 많은 국민들 애국우파 보수우파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이제 눈치를 챈 상태니까 잘 안 넘어가는 단계인데도 이게 뭐 어거지로 이제 밀고 붙이는 권한을 가진 거의 대통령 지위가 갑자기 생기던 이런 유가족 협의회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그럼 그 협의회가 진실 규명을 위해서 왕관을 쓰는 건 뭐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항상 흐름이 누구를 야단치고 누구를 탓하고 해서 뭐 특별법 만들고 보상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뻔한 그 구도로 항상 흘러가고 이태원 사건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이번 유가족들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가요. 이태원이든 세월호처럼 그렇지도 않고 빠르게 갑니다. 시신 수습도 하루 만에 빠르게 됐듯이 빠르게 가는데 그래 빠르게 가는 이유가 뭐냐?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입에 나간 모든 것은 다 거짓 뉴스예요.
인터넷 보시고 15명 이야기 15명이다 몇 명이다 지금 떠든 것들 지금 여기서 나왔는지 유튜브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DNA 시신 확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어떤 가짜 뉴스 언론사들이 잘못 전달했다. 그래서 언론사들한테도 야단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로 이렇게 하면 기자님들 거짓 뉴스 좀 그만 좀 하세요. 내가 그렇게 브리핑 안 했고 장관님이 그렇게 숫자도 한 적도 없고 내가 우리가 지금 단톡 우리 올린 단톡 있죠. 거기다 올린 것이 진실이에요. 제가 이 갖고 있는 이 자료가 진실이고 내가 뼈아픈 것은 이 5명 명단도 내가 지금 있어요. 이 사람 외에는 다 확인됐어요 지금. 근데 그 5분을 내가 호명하려고 하니까 지금 미치겠어요. 그분들 나오셔서 여기서 DNA 검사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누구를 찾고 안 찾고 아니라 지금 제가 보고받기는 지금 국토부에서 보고받는 모든 자료는 제게 있고 제 입에서 나간 것이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족 대표를 합치고 앞에 나와서 오직 많은 사람들하고 싸우고 국토부하고 싸우고 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어제 냉동창고도 새벽 3시까지 가서 하나냐 쌈하고 들이다 늦다 어쩌다 하고 시신 다 손으로 만져가면서 아는 사람 만져가면서 시신 또 확인해가고 냄새나니까 올게라 하고 별짓 하고 있는데 거짓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시고 그렇게 서로 감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할 때가 아니에요. 제 입에서 나간 것이 진실이고요. 국토부 장관님 말씀하신 게 진실이에요. 그 외에는 다 지금까지 제가 기자회견을 어제 딱 한 번 우리 대표님하고 둘이 했어요. 딱 한 번 했어요. 공식적으로 기자님들 다 모시고. 나머지들 다 개인들 지금 텐트들 다 다니면서 나쁜 짓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부로 유족 대표자 한 분 명찰을 저희들이 다 만들 겁니다. 그 명찰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텐트에 가지고 있고 이 텐트에 만약 거주하고 있으면 당장 퇴출시킬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유족들을 2번 죽이는 짓거리예요. 당신들이. 그 사람들은 다 여기서 다 나가고 지금 국토부 장관과 내 이야기 외에는 전부 가짜다. 예. 단톡방에 내가 공유한 거 외에는 다 가짜다. 엄포를 놓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저희가 전광판을 활용할지 몰라서 제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코엑스에서 행사하는 주최자이고 행사에서만큼은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광판을 띄우는 순간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개인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너무 많이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인정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투맨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신이 온전한 상태면 그냥 맞으면 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는 저희가 오케이 했어도 한 번쯤은 더 확인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 갈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탑승할 때 넘버링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넘버링하고 마지막에 진짜 안에 들어가 있는 넘버링은 틀리니까 어떤 걸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저희들 현장 맞춤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옮기다 보면 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바로잡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다 포커싱을 맞추고 그놈을 기준으로 잡아서 거기서 이제 정렬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신 이런 부분은 지금 또 되고 있고 차츰차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목소리가 두려운 게 그럽니다. 저도 제 동생을 지금 아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지금 못 봅니다. 왜냐? 여러분들 중에서는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신원 미상으로 해서 보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어쨌든 평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희생자 가족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의 마음도 조금은 헤아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속으로 말은 않고 있지만 내 가족이 저기 명단이 없으면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겠어요. 제가 집행부의 대표라고 해서 가서 내 거 지금 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도 부를 때까지 지금 호명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까지 안 불렀다는 건 뭐겠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순간에는 모든 게 제가 생각을 못합니다. 진짜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계를 떠나서 저는 2단계, 3단계, 4단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언론사에서나 누군가는 시사나 나와가지고 뭐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데 아직 우리가 그런 단계를 논할 때는 아닙니다. 일단은 먼저 온전하니 100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걸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 다른 사람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중요한 우선이에요. 이래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조금만 더 높이는 것보다는 아직도 미수적인 자, 이 부분들의 마음도 조금만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조금이라도 평온해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나올 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큰 사고는 말 그대로 국민들 사고 아니야. 무한 글자는 못 쓰게 하면서 이런 진실 확인을 하는 거는 오히려 막고 있습니까, 유가족이? 개인정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승객 리스트가 제주항공에서 이미 공개가 됐는데 신원 확인을 위해서. 거기서 발견됐는지 안 됐는지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광판에 공항 내부의 전광판에 띄우는 걸 왜 긋고 말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앞뒤 말이 너무 맞지 않는 희한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는 이미 양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3단계, 4단계를 더 생각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죠. MBC에도 나왔죠.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그리고 이제는 저희 합니다. 굉장히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제보가 왔습니다. 모자이크 없어도 되는데 이미 자기가 이름 밝혔기 때문에 동명이인으로 박한신 삼가 권위 명복을 빕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어떤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면 어디 거주입니까? 광주 거주. 네, 광주 거주.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만 보면, 왜냐하면 이런 유가족 협의회 대표의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정당 활동이라든지 정당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항의를 하는 글이 12월에 있었습니다. 계엄 이후에. 대표님 왜 이들이 잘못이 없단 말입니까? 이들은 간부급들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계급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계엄 때서 이제 군인들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그 상황에서 반란군을 선택한 겁니다. 반란군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공화국의 적들입니다. 명령이란 말 뒤에 숨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용서하려고 이런 걸 쓰시는 겁니까?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님은.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눈빛이 슬펐니 말았느니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들은 명백히 반란을 선택한 겁니다. 성공했으면 다들 1계급 특진을 했을 거고 세금으로 달달한 월급 수령하며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반란군들입니다. 용선이 많이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설픈 용서가 항상 화를 부릅니다. 내 형제 자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관련자가 없으니 신간 편하게 이런 주장한다고 비판하면 할 말 없겠지만 전두환 일을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용서하니 계속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글을 남긴 동명이인이 있다. 그대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투입된 계엄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12월 9일이네요. 그죠? 같은 분이라면 사태가 맞다. 왜냐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당원이 아니라도 지금 하는 뭐 말뽐새나 여러 가지 방향이 왠지 가두리치는 느낌이고 방향이 조직화하는 느낌이고 정작 진실규명과 사건 규명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부분은 뒷전으로 미루고 심지어 아까 뭐라든가요? 신원 확인도 안 하는 이유를 피드백을 합니다. 신원 확인을 왜 안 한다고 합니까? 네. 말이 됩니까? 심상 또는 도의상 동생의 신원 확인을 안 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유가족이 여기 있는 이유가 그런 거를 서로 맞추면서 신원 확인을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어제는 분명히 신원을 확인했는데 분명히 어제는 아직 보러 안 갔다고 했어. 그죠? 자기가 스스로 마이크 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뭐 호명하면 갈 텐데 그렇지만 또 그전에는 제가 왜 시신을 확인 안 했느냐. 시신 확인 안 된 사람이 15명인데 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느낌의 발언을 해요. 그런데 맞죠. 어제 새벽 1시 반까지 국민의힘에 세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1시 반까지 미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12시 반까지 냉동창고에 저희 아니 중요한 거는 지금 나라 전체가 사고난 이건 사고라고 참사고 뭐 비극인데 사고 원인 규명이라든지 신원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신원 확인을 막고 전광판에 확인된 인원 또는 미확인된 인원을 게시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건 너무 이상한데 왜 그런 거죠? 아직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이재명 만났고 국힘당 만났고 장례식 때 뭐 이제 깨끗하게 해놨고 냉동고 해놨고 어디 정부 부처에서 나온 사람 같아요. 시신들을 선수 집어넣어 주시고 가셨습니다. 권영진 의원, 김은혜 의원, 김은미 의원 세 분이 선수 직접 하신 건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보고 바로 지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욕을 먹더라도 감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들어간 걸 확인을 했고 제가 아침에 회의 주제를 끝내놓고 저도 이제는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냉동창고 시신 확인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온도는 진짜로 자기들이 해놨는지 100% 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진짜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해서 행안부 장관 혹시 대행하시는 것 같아요. 행안부 장관 재해 재난을 담당하는 사건 사고 우리나라 총괄 행안부 장관을 대행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봤던 부분이 영화에서 봤던 부분대로 트레이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제는 정말 평온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넘버링이 사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류에 대한 넘버링과 시신에 대한 넘버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준을 좀 잡아야 됩니다. 사무적인 걸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시신에 있는 넘버링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요? 시신에 있는 넘버링이 제일 빠릅니다. 왜냐? 현장 맞춤이 제일 빠른 거거든요. 그거를 지시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혼선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우리 집행부 사무실에 가시면 유족들 넘버링과 탑승자 번호와 성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져 있습니다. 현황판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고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제는 친척 관리를 이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흥분하시고 화를 내면 저희는 그 사람 뜯어 말리느라고 저희 일을 못 봅니다. 저희도 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각 분과별로 나눠놨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분과별로 나눠놓고 최종 중요한 마이크 방송, 메신저나 이런 기자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천안은 받고 있지만 답은 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듣다 보면은 진짜 뭐 거대한 모두가 공통으로 바라는 뭔가 거대한 진실규명 외에 다른 게 있는 듯한 걸 기정사실화하고 제가 알아서 일 보겠습니다. 이거 뭐 약간 느낌이 동네 어깨들처럼 그죠?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 같고 어떻게 보면 해결사 같고 야 정말 납득이
들으면서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 이 사람 지금 정부에서 나온 건가? 예. 또는 뭐지? 유가족분이 진짜 명복을 비는 심정이 진지하게 있다면 지금은 신원 확인 그리고 원인 규명 그래야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갈 사람도 간대요. 가는 거 지금 막고 있잖아. 응? 지금 간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막고 있다니까? 아까 그 봤죠?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가족 중에 다 거기 있으려고 진을 치는 게 아니라 바쁜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못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를. 분위기상 자리를 못 뜨게끔 지금 원천정부를 기자들이든 누구든 차단을 시키고 있잖아. 전체를 거의 조직을 뭐 어디 어떤 단체 활동, 단체 행동이라는 미명 아래 어떤 속박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그림만 보면 안 됩니다. 전라남 도의도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광주시에도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님이 바쁘셔가지고 못 오셔가지고 정무부 시장 보내서 제가 부탁해야 될 부분 말씀드렸고 방금 김현우 지사님 보셨죠? 김현우 지사님 오셔서 제가 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는 이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욕은 아니 벌써 이재명 대표 만났고 국힘당의 권성동 만났고 김은혜 만났고 강기정 광주시장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예? 진짜 지금 사고 수습 중에 유가족 협의 회장의 얘기 맞습니까? 예? 지시 내렸다가 명령 내렸다가 그죠?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아주시고 나누면 이제 조금씩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지원도 지금 지원되고 있고 1층에는 트라우마 센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아직 정확하게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더 신중하니 조금만 더 정신적으로 가다듬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러죠. 정확한 한 사람을 찍어서 그것만 전담마킹을 하겠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이쪽 저쪽 중구난방 듣는 것보다 한 사람 전담마킹 하는 게 낫겠죠. 그 보면 그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만 이분한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제가 하는 거라고는 냉동고 확인한 거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유가족들은 이제 차가운 길바닥에 있지 않다. 이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에서 약간 혼선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서로 다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준비 상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백에다 이렇게 슬슬 담는 거였지만 이제는 나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기는 작업, 또 다른 분류 작업,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면은 다 하고 말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여러분들도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차마 입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례자나 이런 부분은 제가 뒤에 계신 분, 장례 쪽을 담당하신 분한테 만나보니까 김은혜하고 맡겨보니까 제가 싹 다 해놨습니다. 지금 시신 수부수하고 시신 확인에 대해서 전광판에 DNA 확인될 뭐 명단 이런 사람들은 못 올리게 하고 개인정보를 이로 개인정보 없다니까요. 지금 항공사에서 이미 승객 리스트 신원 확인부터 우선해야 되니까 재나는 그거 지금 오히려 자기가 전광판에 올려야죠. 뭐 그거 올리면 뭐 유튜브에 나가고 뭐 짤 돌고 뭐 이게 말입니까? 그거는요 본인 개인이 뭐 그런 걸 막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국가의 일입니다. 국가의 일. 행정가가 아니야 본인은. 그리고 뭐 지금 얘기하는 대부분이 내가 알아서 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한참 보다 보니까 정보부처 브리핑인가 했는데 보니까 유가족이 대표라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보를 받아보니까 동명이인의 민주당 권리당원이 있더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맞으면 정당인이 이건 정치활동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유가족 협의회 위원장 대표가 아니라 정치활동을 민주당의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인이 된 권리당원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퇴가 맞다. 저는 그렇게